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파워토크의 황범입니다. 지난 15일이었죠. 국민의힘은 1차 컷오프를 통해서 8명의 후보를 추리고 본격적인 경선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을 순회하면서 지역 경선 이어가고 있는데요. 10월 첫 주에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현장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파워토크 대선 주자들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기부터 참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2주 동안 자가격리도 하셨고 또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정책 발표도 하시고 전화로 인터뷰도 하시고 활발하게 자가격리 돼 보니까요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정치는 현장에서 이 유권자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또 많은 이야기도 좀 갱청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집에 같이 있으니까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정책도 발표하고 또 온라인으로 토론회도 참여하고 이랬는데요. 역시 이제 IT 강국임을 실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떠십니까? 이번 선거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계신지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소통하시죠, 이번에는 카메라 보시고. 저는 이제 오랫동안 지방 분권, 국가균형 발전 이런 분야에서 제가 많이 고민을 해왔고요. 대한민국은 이제 전쟁의 폐허 속에 서울 중심으로 발전 전략을 짜서 이제 서울공화국이 됐는데요. 사실은 이제 57년 만에 대한민국이 개도국에서 선진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 중심의 발전 전략이 일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지만 진정으로 선도 선진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2,600만 국민들을 안지 않으면 서울의 미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 그리고 사실은 이 국가균형 발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차기 정부 5년이다. 골든타임이.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서울공화국 개최, 지방도 잘 사는 나라 이런 슬로건으로 이번 대선에 임하고 있는데 제 주요 정책 비전이 정치적 의제로 이렇게 안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민도 많고요. 좀 안타까움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과 관계없이 대선 끝까지 완주하면서 김두관의 그 균형 발전, 지방도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런 여정은 계속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승패와 관계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가 서울과 지역을 가릴 이유는 없겠습니다만은 언제나 지역민에게 힘이 되어주는 후보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지역민이 또 응원하고 있을 것 같고요. 편안하게 지역민과 대화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선 도전은 아니십니다. 벌써 경험이 있으시고 그때를 다시 돌이켜보면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것은 무엇이고 또 여전히 변찮은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이야기를 해주시죠. 2012년 제가 이제 경남 도정을 4년 중에 2년만 하고 대선에 참여해서 패배를 했는데요. 제가 대선 패배 이후에 이제 독일 정부 초청으로 베를린 자유대에 1년 연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사회를 보고 듣고 좀 느끼고 했는데요. 이제 독일은 노사 관계도 그러고 또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도 했고 교육이라든지 지방자치 특히 또 총리가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어도 좋은 정책은 선거에서 마무리해주는 정책 선거 이런 문화가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3인당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을 콜 총리가 선거에서 이제 독일 통일도 이루어내고 또 슈레더 총리의 하르츠 개혁도 메르켈 총리가 선거에서 유럽 경제기도 극복하고 이렇게 하는 이제 노르딕 모델을 해서 북유럽은 고부담 고복지인데 우리 사정에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독일 모델 정도를 벤치마킹 할 수 있는데요. 전체 GDP 중에서 사회복지 지출이 우리는 한 12% 되거든요. OECD 평균으로 가려면 10% 정도 더 늘어야 되는데 이제 노르딕 모델은 우리가 갈 수는 없고 독일 모델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튼 2012년 유럽을 보지 않는 김두관하고 또 유럽에 한번 1년 동안 유럽을 보고 듣고 느낀 저하고 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2012년 대선 때는 어떻게 보면 김두관 중심으로 구조를 짜야 되겠다 이런 욕심을 부렸다면 이제는 물론 제가 선두에 깃발을 들면 가장 좋겠지만 제 개인의 문제보다는 우리 당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승리를 통해서 정권 재창출을 하고 4기 민주개혁 정부를 출범시키는데
크든 작든 제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걸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좀 나이도 있고 하니까 철이 좀 들었죠. 이제. 아니, 돌을 많이 닦고 오신 것 같아요. 독일에서 돌을 닦고 오셨는데. 독일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저희가 참 부러워할 만한 민족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예. 이제 더 이상 부러워만 하지 말고 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그 충청권하고 대구 경북 예. 그다음에 강원 지역 현장 투표가 진행이 됐는데 1차 슈퍼 그 성적표 받아 들었습니다. 예. 만족하시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안타깝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예. 나름대로 저도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당원들께서 선택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당원들이나 대의원들 또 선거인단의 그런 표심은 존중해야 하고요. 예. 그래도 이제 아주 많은 이제 당원들이 있는 호남도 남아 있고 예. 또 그래도 제가 지역주의를 타파한다면서 그래도 경남에서 남해 군수와 또 경남도지사 지금 양산을에 국회의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부울경에서 좀 더 의미 있는 득표를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그 후보님 공약을 한번 들여다보죠. 1호 공약이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대표 공약은 뭘로 선정하셨어요? 대한민국을 이제 7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구조를 이제 재구조화하는 건데요. 서울 이제 수도권, 예. 충청권, 호남권, 대구 경북, 우리 부울경 이렇게 해서 5개의 메가시티, 예. 메가시티가 잘 이렇게 안아서 서울이 5개의 나라, 그리고 네. 이제 강원도는 평화특별자치도, 제주도는 세계자연문화유산이니까 환경특별자치도로 해서 5급 이특 체제로 구조를 바꾸내고 예. 그 속에 이제 소프트웨어는 4차 산업과 관련해서 DNA 경제로 해서 데이터하고 네트워크하고 AI 인공지능을 결합한 융복합 산업들을 통해서 예.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균형 분권 국가로 가야만이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 이게 김두관의 가장 큰 공약입니다. 예. 뭐 그런 공약에 걸맞게 부산에 지금 선거 사무소를 둔 유일한 대선 후보시죠? 예, 사실은 대선 후보들이 뭐 대한민국 서울공화국이기 때문에 서울에 이제 다들 선거 사무실을 내는데 예. 저는 그래도 부울경 메가시티가 부울경의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자체와 분권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해서 예. 상당히 이제 상징성을 갖고 부산 서면에 사무소를 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뭐 언론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예. 저 개인적 지지가 높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고요. 제 의지의 표현입니다. 아무쪼록 지역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그렇다면 지역을 위한 공약, 지역 맞춤 공약, 부산 경남에 어떤 공약으로 조금 지역민의 마음을 좀 다스릴? 사실은 뭐 부울경 시도민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 1963년에 예. 부산 직갈시가 이제 경남에서 분리 선거를 하고 예. 97년 7월 15일에 이제 울산광역시가 또 경남에서 분리 선거를 했는데요. 예. 원래는 이제 경남, 부산, 울산이 하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11년 전에 도지사를 해보니까 사실은 부울경이 전략적으로 제휴를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예. 실제 중복 투자도 일어나고요. 어떻게 보면 좀 소모적인 경쟁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2010년에 도지사가 돼서 동남권 강력특별자치도를 제안을 했는데 그게 예. 더 이제 내용이 풍부해지면서 지금 메가시티로까지 발전했거든요. 그래서 예. 그 당시에 이제 부울경 교통 강력 체계를 하나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해서 예. 양산에 부울경 강력교통본부를 만들어서 이 강력교통 체계를 짜고 이렇게 협의도 했는데 예. 제 후임 지사인 이제 홍준표 지사가 그 기능을 다시 시도로 하는 해버려서 좀 아쉽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가덕도 신공항도 만들어지고 또 금정 노포역에서 제 지역인 웅산하고 울산하로 연결되는 강역철도 또 울산에서 김해대동까지 연결되는 4차 철도망 계획이 반영이 됐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부울경 메가시티가 되기 위한 강역교통망이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춰지고 있습니다. 예. 부산 신항도 21개 선석을 지금 늘리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마지막으로 지금 승인을 안 해준 상황인데 예. 부울경이 공동 발전을 위해서 이제 협력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작년 가덕도 신공항 문제도 여야를 뛰어넘어서 협력을 해서 1차적으로 좀 잘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2030년에 세계 엑스포를 우리 부산이 유치를 지금 정부와 같이 협력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되기 위해서는 강역철도, 항만, 공항이 다 예. 동시에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지금 5년째 계속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 서울공화국 해체해야 한다. 조금 이런 뉘앙스를 보면은 급진적인 지방 분권을 이제 강조하고 있다라고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헌이 연방주의로 가기 위해서 개헌이 필요한 부분 아닌가요? 기본적으로는 개헌이 뒷받침되는 게 가장 좋고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행정수도 완성이 되려고 그러면 청와대와 국회가 세종특별자치제로 가야 하는데 예. 2004년에 이석연 변호사가 이제 이혼 소송을 했는데 예. 우리는 이제 성문법주의인데도 간섭법에 근거해서 위헌이라고 했거든요. 예. 조선 500년의 수도는 한양이어야 하고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어야 한다는 간섭법에 그랬는데 예. 지금은 이제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대부분 정부 기능이 세종시로 갔습니다. 예. 그리고 저 국회 세종부는 예산도 짜여졌기 때문에 예. 세종시에 청와대 국회 완전 이전을 내서 행정수도를 완성을 하고 예. 뭐 태릉에 있는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도 논산 연무대 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또 충남으로 가고 예. 최근에 이제 제가 제안했던 게 이제 사법신도시인데요.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 이런 예. 사법 기능이 이제 하나의 신도시를 만들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게 훨씬 더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고 예. 예. 서울 시민들 제가 많이 만나서 소통을 해보면 서울 시민들도 좀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에 살고 싶어 합니다. 예. 그리고 자녀들한테도 서울이라는 럭셔리한 도시를 물려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서울공화국 해체 이렇게 하고 급진적 균형 발전하니까 약간 그 단어를 예. 기계적으로 해석을 해서 좀 시비를 거는 분들이 그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라는 단서를 그랬는데 붙이게 이제 드립니다. 제가 이제 상징적으로 그 말을 예, 쓴 예. 거죠. 그리고 지방 분권 균형 발전도 정말 급진적으로 차기 정부에서 안 하면 불가능해요. 제가 이제 참여정부 때 행정자치부 장관을 하면서 주무부처 장관이었는데 그 당시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예. 강력하게 해서 이제 세종시가 만들어지고 예. 10개의 핵심 도시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때만 그때만 유일하게 수도권의 인구 유입이 차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제에서 차기 5년이 골든 타임인데 대통령께서 상당히 관심 갖고 의지를 표방 안 하면 뭐 관료들이 안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대선 예비경선 우리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런 의제를 저만 주장을 했지 다른 후보들은 별 주장 안 했었어요, 사실은. 예. 그런데 이제 지방 현장을 오니까 지방 요구가 엄청 세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 8분 아마 지금 이제 본선 올라간 나중에 4분으로 더 줄이지만 8분이 아마 지방을 다녀보면 네.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대학과 지방경제가 소멸하고 몰락해 가고 있는 이 현상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럼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까 지금 모든 분들이 균형발전 지방분권을 이야기해서 네. 저로서는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긴 합니다만은 아까 그 말씀하셨다시피 시대를 이기는 법이 과연 있을까 싶어요. 인간이 만든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그 위헌 그 부분이 참으로 아쉬운 부분이 그래서 이제 헌재에서 이제 재해석을 해서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개헌을 하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법률로 좀 신설을 해서 사법 신도시를 만드는 거는 헌법 개정 사항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을 지방으로 옮기는 거는 전혀 헌법 사항이 아니라서 법률로 가능하거든요. 사법신도시 그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죠. 신선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이라든가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도 같이 좀 이렇게 따로 여타의 도시죠. 세종이 아닌. 그래가지고 이제 특구를 만들자 이런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또 반대적인 차원에서 여론이 어떤 여론이냐면 또 다른 갈등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 이제 대법원은 대구, 헌법재판소는 강주 이렇게 좀 분리해서 배치해야 된다는 주장 법안을 낸 국회의원도 있고요. 추미애 우리 경쟁하고 있는 후보는 그렇게 주장하고 저는 사법심도 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모아서 한 군데 옮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아 연방에는 보면 행정수도는 이제 프리토리아는 도시에 있고 입법부는 요하네스버그에 있고 사법신도시는 블루폰테인이라는 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견제와 균형을 하게 하는데 우리도 이제 워낙 수도권 일극 중심주의 때문에 지금 가장 해나이 되고 있는 부동산, 교육, 교통, 환경, 기후위기 대응 이런 게 다 수도권 일극에서 오는 폐해거든요. 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워낙 수도권 기득권이 세서 감히 이렇게 못 덤비는데 저는 뭐 이제는 수도권 일극 중심을 극복하고 5극 체제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사법신도 그런 측면에서 저는 차기 정부가 결단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폐해보다는 시너지가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지역 현안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꼭 드리는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공통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출연한 그 후보들이 이 대선 주자들이 거의 다 그 야권 후보들이었단 말이에요. 네. 뭐 방문 일정상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불가피한 면도 있었는데 원전 관련 질문을 하면은 거의 모든 후보들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당 후보인 만큼 좀 입장이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자력 발전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 무엇입니까? 이제 지금 야당 이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들은 아마 탈원전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대해서 반대한다기보다는 속도가 너무 빠른 것에 대한 지적인 것 같거든요. OECD 국가들 중에서 탈원전으로 다 가고 있고요. 예.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원전이 그 전기 비용 단가가 매우 이렇게 낮았는데 지금은 이제 원전 폐쇄를 하는데 30년 또 뭐 10년 더 연장해서 원전이 이렇게 다 쓰고 나면 이제 원전을 폐쇄를 해야 되는데 이 예. 비용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예. 종합으로 하면 이 원전에 생산하는 전력 이렇게 단가가 결코 낮지 않는 걸로 지금 증명이 됐고요. 예. 전 세계 이제 흐름이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R이 100, 200, 300이라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강주 전남에 그 한전이 있고 에너지밸리가 있는데 전남에 이제 해상풍력에서 생산한 전기를 전남에 쓰고 남는 걸 다른 지역에 이렇게 그 송배전을 하잖아요. 예. 이걸 이제 R이 100, 200, 300 이렇게 하는데 원전이 지금 있는 원전을 바로 폐쇄하는 게 아니고 원전을 최대한 지금 그 기간이 남아있는 원전을 활용하고 기본적으로 먼 장래의 탈원전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국민의힘 야당 대선 후보들이 모조리 탈원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약간의 정치적인 좀 의도가 깔려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속도 문제에 대해서 약간 저항적인 측면이 있다. 예. 그리고 정치적 의도도 무시할 수 없는 있다. 부분이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뭐 지역 현안 지금 양산 국회의원으로 계시니까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예. 2030 월드엑스포 또 가덕 신공항 문제 모든 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지역의 미래와 맞바꿀 수 없는 그런 중요한 동력이 바로 이 부분인데 지역의 힘으로만은 한계가 있는 게 분명해 보이고요. 유치하는데도 이제 국가적인 전폭적인 지원 당연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좀 지원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속도와 이제 차기 국정을 맡는 대통령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는데요. 예. 일단 뭐 2024년까지 이제 국회 다수당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물론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정부의 이제 행정수장이 누가 어느 당이 맡을지는 모르지만 예. 사실은 중앙에서는 뭐 여야가 많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싸울 수 있지만 네. 지역 발전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한 목소리를 내시거든요. 예. 어제 그제 3일 전에 경남지사 권한대행 함행필 지사가 와서 우리 경남 지역의 지역구청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예. 전원이 참석한 건 한 3년 만이라는데 네. 앞으로 이제 동남권 부울경 뭐 지역구를 둔 모든 국회의원들이 예. 아마 이렇게 주요 이제 가덕도 신공항, 예. 또 2030년 엑스포 문제, 강역철도망 확장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목소리를 낼 거라고 보고요. 부산이 블록체인 특구가 되어 있고 또 해양진흥공사가 생기면서 HMM 이런 쪽에 정부가 지원을 해서 한진해운이 그 없어진 공백을 예. 메꾸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장기적으로는 21개 그 부산 신항 선석도 늘어나야 되고 예. 또 한편으로는 지금은 이제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를 통해서 이제 수출을 하는데 저는 뭐 기후 온난화의 덕인지는 모르겠지만 북극 항로도 개척을 하면 사실은 이제 우리 부산항이 모항이 되면 예. 굉장히 유리한 점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세계가 물류 전쟁이기 때문에 영하, 물류, 항만 이렇게 해서 나는 뭐 부울경의 미래, 메가시티의 미래는 예. 이 시도지사들이 어떻게 하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희망적으로 부울경을 보거든요. 4차 산업의 다시 중심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양산에 있는 부산대 양산병원 부지가 엄청 많이 남아 있는데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 바이오 제약사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예. 이렇게 바이오 헬스 이런 산업들이 활성화되면서 어생명 과학단지로 지금 지정해 놓은 지가 뭐 10년 이상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용이 안 채워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양산시장, 경남지사, 뭐 또 양산 국회의원들 협력을 해서 어생명 과학단지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해야죠. 이제 이 부분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야 대선 후보들이 조금 결을 달리하는데 예. 그런 이제 큰 방향은 맞는데 행정 통합이란 부분 예. 결국 이게 경제 이 공동체 움직임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두 가지 조화를 어떻게 통합을 이루어낼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떤 전략을 좀 세워서 작년에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 정부 예. 개정안 속에 강력행정연합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유럽연합이 있지만 브뤼셀에 유럽연합 의회가 있지만 프랑스, 독일, 영국이 다 독자적인 국가가 있듯이 예. 부산, 경남, 울산이 행정구역은 나눠져 있지만 예. 강력행정연합을 만들어서 강력의회를 구성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완전하게 행정통합이 되는 전 단계를 법적으로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예. 강력행정연합을 통해서 부울경이 공동 번영을 위한 뭐 장기 발전 전략 이런 걸 협의할 수 있습니다. 부산연구원, 예. 경남연구원, 울산연구원 요즘 활발하게 뭐 의논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떤 당에서 부산, 경남, 울산을 맞출지 알 수 없지만 예. 설사 당이 다르더라도 지역 발전에 충분히 협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권 주자로서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제 우리 부울경 시도민들께서 이제 기대가 커서 그랬는지 많이 섭섭해하시는 경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마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남부 내륙 고속철도도 이제 에타 면제로 그렇게 했고, 예. 또 가덕신공항, 또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해양진흥공사를 통해서 부산 쪽에 이제 해운 쪽에 많이 지원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4차 국가철도망 계획도 이번에 이렇게 반영이 되고 해서 또 열심히 하는 점들은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심부름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갈수록 뜨거워지는 경선 중후반으로 갈수록 더 많은 지지를 얻길 바람하면서 이제 다가오는 주말입니다. 전남, 강주, 전북 지역에 투표가 있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10월에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투표가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또 좋은 결과 있길 바람하겠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